안녕하십니까. 대치동에서 김영준 국어논술학원에서 진선여고 국어 담당하고 있는 강사 전용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짤막하게 진선여고 국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내신 경향에 초점을 맞춘 설명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특히 학생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영상 진짜 짧게 찍을 테니까요.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학부모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영상으로 진행하는 설명이니까 깊은 얘기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더 깊은 얘기를 듣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도 간담회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시간에 맞춰서 학원을 방문해 주면 더더욱 좋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밑에 있는 시간은 3월 첫째 주부터 시작하는 진선여고 내신 개강 1과 시간입니다. 예, 수업을 시작하는 날짜니까요. 봐주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제 진선여고 국어 내신 설명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 소개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자, 이게 저 맞고요. 이게 너무 느끼하죠. 이게 지금 이 자료를 야심한 시각에 만들다 보니까 제 F 성향이 제대로 나왔는데, 진선여고, 여기 이제 중요한 거예요. 좀 느끼하다, 이게 말고, 문학과 문법,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독서 지문까지 연습시킨 다음에 제대로 수능형 문제를 내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요렇게 이제 제 소개를 간략하게, 질문도 따뜻하게 받는다 이렇게 써놨는데, 여기 없는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2007년부터 대치동에서 수업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선여고는 2017년부터 맡아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과서만 무려 3번이 바뀌었는데 그 중간중간에 약사를 제가 다 알고 있다. 진선여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강사이기 때문에 자부하고 있다. 이렇게만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목자 보시면요. 일단 진선여고 배정받은 거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국어는 어떻게 준비를 해서 1등급을 맞아야 되는지, 특히 작년부터 바뀐 교과서 5등급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 1등급 안에 10%죠. 무조건 안에 들어오는 목표를 세우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은 어떻게 수업하고 어떤 자료를 배포하여 수업을 진행하는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짧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교과서는 천재 김수학, 제일 많이 쓰는 교과서입니다. 이 근처에서. 그래서 여고 3대장 은광, 숙명, 진선의 중동, 단대부고, 양재, 풍문까지 저희는 국어학원이기 때문에 이 천재 김수학 이 인근에 나온 그 모든 기출문제 작년 거 다 풀어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진선여고는 학교에서 프린트를 매번 수특으로 나눠주는 학교이기 때문에 요 유인물과 관련된 문제들도 꼼꼼하게 잘 풀어봐야 됩니다. 영역은 문학, 문법, 독서 가르지 않고 다 학교에서 나눠주고 수업도 하고 교과서랑 엮어서 문제를 내는 학교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시험 볼 때마다의 선택형과 서답형 섞여 있는 요 26문항. 아주 오랫동안 요 숫자를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이 소위 얘기하는 타임 어택? 이런 것들과는 시간이 부족한 문제와는 조금 거리가 먼 문항수처럼 보이지만 앞에 문학과 문법에서 말려버리면 뒤에 독서 지문에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는 26문항입니다. 그래서 첫 시험에 시간 부족했어요. 최악이죠. 이것부터 막아야 되는 그런 학교. 자, 그래서 일단 시험 정보는 요러하고요. 진선여고 작년 시험 범위입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지금 교과서를 보시면 황진이 시조. 이거 동짓달 기나긴밤을 해서 3줄로 끝나는 시조인데 요거 하나 시험에 나왔고요. 거의 지금 교과서를 안 썼다는 얘기입니다. 문법을 제외하군요. 그리고 이제 요것만 보면 약간 오해를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기말고사는 뒤에 3단원에 있는 문학 작품을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시험이라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바뀐 교과서를 처음 써서 그러는지 거의 작년에 첫 시험은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진선여고 학생들. 문학 수업은 유인물로 많이 소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조 8개 2세트, 자, 그 다음에 노정기 질투는 나의 힘, 현대시 2세트 해서 학교에서 수업을
교과서만 안 썼을 뿐이지 자세하게 수업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수업도 잘 들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엮어서 외부 작품을 내는 거. 요거는 이제 어떤 작품이 주어지든 간에 엮어서 문제를 내니까 주제와의 유사성이나 표현상의 공통점, 이런 것들을 알면서 문제를 풀어야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만 이렇게 유인물로 나눠주냐? 아닙니다. 이렇게 소설도 나눠주고 수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특이하게 비망록이라는 보기에 시와 함께 엮어서 낸 문제도 독특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친선여고 학생들은 문학은 잘 봐야 되는 게 학교에서 주로 수능 특강을 가지고 수업을 해주신다. 그리고 이제 처음 보는 낯선 작품도 충분히 엮어서 문제 나올 수 있다. 근데 요거는 제가 기억이 나는 게 남신의주 유동박시봉방 누구나 다 아는 백석의 대표작 아닙니까? 작년에 25학년도 고1 3월 학평에 요거 나왔었어요. 그래서 안 그래도 요 질투는 나의 힘, 그러니까 성찰이라는 주제를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보자 해서 수업도 했었거든요. 그런 식의 엮어서 주제별로 표현상의 특징 어떻게든 엮어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문학이요. 자, 그리고 이제 교과서 문법 그대로 쓰지만 문제는 모의고사 문제, 수능 문제 모두 다 소화할 정도의 문제풀이 필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좀 독특하죠. 학교에서 독서지문 EBS 제재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근데 그 제재 안 나와요. 과학지문, 사회지문 처음 보는 지문이 나올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문학문법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풀고 시간을 많이 남겨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해서 요 두 지문을 어렵습니다. 어려운 새로 보는 이 두 지문을 소화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죠? 포인트가 여기에요. 자, 그래서 진선여고 국어 내신의 특징 3개 영역이 균형을 이루고요. 3분의 1씩. 자, 문학작품 볼까요? 문학작품 절반은 교과서든 학교에서 수업한 외부 지문이든 달달달 외울 정도로 공부해서 들어갑니다. 시험장에. 절반은 처음 보는 작품들이랑 엮여 있을 테니까 그 해결책이 필요하고. 자, 문법은 사실 이 인근학교는 다 똑같습니다. 의문의 변동이고 첫 시험은. 그리고 이제 그 의문의 변동과 관련한 요즘 문제들까지 다 풀어서 소화할 수 있으면 됩니다. 뒤에 독서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고요. 진선여고 문제를 보면 문법 문제가 뚱뚱한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독서 처음 보는 지문 2년 전부터 나타난 변화인데 단답형 서술형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볼 수 있었던 그 독서 문제를 풀 때의 문제 유형인데 거기에 이제 서술형까지 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 서술형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자기의 견해를 따박따박 쓰는 그런 서술형 문제가 아니라 제대로 독해했는지 찾아서 쓰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2년 전부터 나타난 변화. 학교에서 요 등급을 매기는데 괜찮다고 판단하셔갖고 계속해서 내고 있으니까 이 유형을 알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빠르게 설명할게요. 앞에 문학작품, 특히 작년에 시조했으니까 시조 4편이 엮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만 보시면 돼요. 가라에 대한 설명 같이 묻죠? 역시 이번 문제 보기를 참고하여 보기에 있는 정보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엮여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선여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학 문제 세트인데 작품에 한 3-4문제 딱 엮여 있습니다. 마지막은 서술형으로 마무리. 역시 찾아서 쓰는 서술형 문제. 화자의 착각을 유발하는 자연물이 가는 아는 작품, 나는 모르는 작품. 처음 보는 작품에서도 그와 유사한 소재를 가해서 공부했으니 다 찾아보라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자기 생각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찾아서 써야 맞고 틀리다가 명확해집니다. 불필요한 잡음을 없애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학교에서 문학 문제, 세트 문항을 출제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작년 문제를 옆에 놓고 한번 풀어봤을 때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껴진다. 혹은 실제로 문제 풀어보니까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 하면 다 문학은 이 낯선 외부 지문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방법을 미리 알고 접근하는 방식부터 아셔야겠죠? 자, 그래서 보기부터 무조건 분석하는 거고, 뒤에 찾아 쓰는 서술형 문제까지 빠르게 문학은 풀어주셔야 돼요. 그래야 뒤에 문법 문제 중간에 끼어있죠? 맨 뒤에는 처음 보는 독서 지문 제재 있죠? 앞에서부터 잘 소화를 하셔야 시간을 줄이면서 뒤로 나가야 끝까지 타임 어택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기 분석하는 문제로 살짝 예로 넣어 놓은 건데, 사실 이 보기는 학교에서 주어진 유인물에 있는 보기입니다. 그럼 뭡니까? 아는 보기 나왔네? 머릿속에 있는 걸로 그냥 문제 푸는 거고요. 두 번째, 요게 이제 낯선 작품의 보기예요. 절반은 아는 건데 절반은 처음 낸 지문이니까 여기에 있는 정보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요런 부분에는 시간을 충분하게 쓰시고 적용시켜서 판단하는 문제. 앞에 거는 외워서 공부했던 거 나왔는지 확인하시는 거고, 두 번째 거는 학교에서 만든 보기니까 꼭 확인하셔서 문제 풀어야 돼요. 이래야 시간이 줄어듭니다.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 앞에 낯선 작품이 있으니까 뭘 묻고 어떤 부분을 내가 판단해야 되는지를 먼저 알고 작품을 보셔야 돼요. 바보처럼 있는 작품 앞에서부터 나 이 작품 알아 몰라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진선여고 학생들. 자, 그러면 이제 문법 문제 유형을 보시면요. 이거 교과서에 없는 거죠. 취소랩상. 근데 거의 2년에 한 번씩 걸러서 이거 이제 수능에 나왔던 방식 그대로 문제를 출제합니다. 근데 2년에 한 번씩 비슷한 문제들을 내다 보니까 조금씩 진화하는 것도 문제 안에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진선여고 문제도 풀고 원본 문제도 풀고 하면서 연습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건 이제 많이 물어보죠. 음절과 함께 음운 변동. 음절의 유형은 4가지가 있다. 정보 주고 발음을 쓰면서 음절 유형과 발음과 음운 변동 따져갖고 같은지 다른지 따지는 문제. 요것도 진선여고에서 자주 내는 문제 유형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문법을 공부해야 될지 이 부분은 역시 쉽게 각이 나오죠. 자, 그리고 이제 역시 마무리는 의문의 변동 문법 파트도 마무리는 이렇게 서술형 한두 문제 정도, 이런 거 이제 쉽게 표준 발음 묻고 거기에 발음되는 이유까지 쓰는 거 화면에 보이니까 쉽게 풀어볼 수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이 문학이든 문법이든 뒤에 독서든 서술형은 6문제, 2문제씩 고르게 출제를 하고 있다. 알고 시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독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 여기 보이시죠? 최대한 시간을 많이 남겨서 전략적으로. 왜? 처음 보는 지문을 주니까. 그리고 이제 독서 문제 풀 때마다 볼 수 있는 문제 유형이 내용일치 문제, 한 문장에 밑줄 쳐놓고 요것의 의미, 문맥을 보고 푸는 거요. 밑에 3번에 있는 어휘 문제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진선여고 학생들 주목해야 되는 거, 요거 요즘 학교에서 재미 보고 있어요. 정확한 세부 독해도 가능한지 주어진 시간 안에. 그래서 빈칸에 들어갈 말 찾아서 쓰면 맞는 거고 못 쓰면 틀리는 것이고, 독해가 정확하게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단답형, 서답형 문제도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 풀어보는 건 수업 시간에 진행을 저와 함께 하면 되는 것이고요. 크게 어떻게 문제가 나오는지를 알고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등급 무조건 맞아야 되는데요. 5등급제입니다. 10% 안에 무조건 들어와야 되는데, 자, 문학은 어차피 엮어낸다. 절반은 알지만 절반은 모를 수 있다. 연습해야죠. 어떤 작품을 볼 때든 공통점, 차이점, 그게 주제든 내용, 형식이든. 자, 그리고 이제 저는 진선여고 학생들이 시험을 잘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교과서와 유인물에 있는 작품을 학습한 후에 자연친화, 연군지정 나올 만한 최근 작품들을 같이 수업합니다. 자료도 주고요. 자, 그리고 이제 문법은 전형적인 음운변동 문제, 특히 진선여고에서 자주 출제하는 그런 문제 경향도 있으니까 최근 모의고사 문제 할 거 없이 진선여고 기출 다 포함해서 반복적으로 푸는 연습하시면 되고, 자, 독서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시간 충분히 세이브한 다음에 낯선 지문을 충분한 시간 속에서 독해해서 문제, 세 문제든 네 문제든 풀고 내용일치든 추론 문제든 다 주어진 거 풀고 맨 마지막 서답형 문제도 찾아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두는 게 첫 번째 준비 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선여고 26문항을 푸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 앞에 문학, 중간에 문법, 맨 마지막 낯선 독서 지문까지요. 자, 그래서 저는 진선여고 학생들과 시험을 준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주 자료, 진선여고만을 위해서 나갈 거고요. 문제도 있고, 내용 정리된 것도 있고, 그 다음 관련 작품들도 수록되어 있는. 자, 그리고 이제 매주 테스트 교과서 천재 김수학을 쓴다 하면 이 인근에 있는 강남권 기출까지 25학년도 작년에 나온 모든 문제들을 함께 풀어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출판사 바뀐 첫 해라. 작년에는 제가 이런 건 하지 않았는데 요거 이제 저희 학원 선생님들이랑 약속을 했습니다. 수요일날, 목요일날 특히 테스트 성적을 기준으로 통과하지 못한 학생들은 클리닉 진행하여 관리도 신경 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요 질문만, 그냥 항시 대기하여 질문 받는 건 뭐 늘 하던 거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진행된다는 걸, 네, 자체 교재, 교과서를 많이 안 쓴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올해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그리고 이제 주차별 과제집, 진선여고 유인물에 맞춰서 매주 배부합니다. 그래서 주어진 진선여고 기출과 변형 문제까지 그냥 매주 나눠드리는 거 진선여고 학생들은 차곡차곡 따박따박 매주 풀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 정리한 거 이거 작년 거네요. 그죠? 이렇게 맞죠? 시조가 이렇게 이제 엮여 있으니까 어떻게든 다 엮어서 세모도 치고 동그라미 치고 이런 식으로 제가 직접 핸드메이드죠. 제가 직접 나올 만한 것들 엮어서 밑에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문제들도 많이 줍니다. 꼭 필요한 문제들 제가 엄선해서 드리니까 여러분들만 잘 풀어오면 되는 제 효율적인 자료. 자, 그리고 이제 빈틈없게 테스트로 제대로 집에서 내용을 숙지해 왔는지 진선여고 출제 방식 동일한 양식으로 매주 테스트 치니까요. 여러분들 매주 하나하나 공부해야 될 부분을 체크해서 마무리할 수 있는 테스트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 자랑이네요. 그죠? 보시면 되게 욕 같지만 되게 자료가 훌륭하다. 실력이 올랐다. 이런 내용들이니까 뭐 제가 읽는 건 너무 쑥스럽고 그냥 보시면 됩니다. 학원 블로그에 이런 게 이제 많이 있다고 하니까요. 이런 것도 이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선여고 시험 문제 어떻게 출제하는지 매번 조금씩의 변화를 주긴 하지만 큰 틀에서 굉장히 유사한, 그리고 이제 이 근처에서 사실 악명 높죠. 수능형으로 다른 학교보다는 조금 더 외부 작품도 많고 수특을 지향한다는 거 알고 진선여고를 쓰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첫 시험부터 제일 중요한 게 이거 시행착오가 없어야 되는 요즘 5등급제입니다. 자, 그래서 누구나 아이들은, 특히 학생들은 시행착오 있을 수 있는데 요즘 5등급 체제에서는 첫 번째 시험에 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매주 학습해야 할지 알고 공부를 해야 되는 중요한 학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영상으로 짤막하게 진행을 했으니까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특히 학부모님들은 요 저녁 시간에 직접 방문해 주시면 이 영상에서는 미처 제가 막 머뭇거리면서 하지 못한 그런 말들도 속 시원히 다 들으실 기회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3월 첫째 주부터 첫 내신에 시행착오 없이 준비해야 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수업을 진행할 테니까 그래서 요 시간도 알고 저와 함께 진선여고 국어를 준비하면 좋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짧게 마무리를 할 테니까요. 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학원에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